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11월 9일입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네, 캐시코트렐 매수대기를 좀 매수 주문이 해봤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네, 캐시코트렐 매수가 됐고요. 여기 짧게 손절 잡고 좀 대응을 할게요. 저가 있다라면.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절반 매도를 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또 매도를 했고요. 자, 나머지는 제 매수가 터치하면은 익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매도했습니다. 여기서 좀 치고 가면 좋은데 또 한번 흔드는 구간이 있었죠. 물론 거래가 줄면서 살짝 흔드는 구간이라 충분히 뭐 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원칙대로 매매를 좀 했고요. 수익권에서 대략 한 70%, 75% 물량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수익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KC 코트를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네, 제1약품 매수대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한호가만 정정 좀 주문이 올려볼게요.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제1약품 매수 체결이 됐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VI에 들어갔습니다. 자, VI 이후에 갭을 좀 띄워야 상승이 한 차례 또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움직임 보면서 좀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갭이 살짝 떠서 시작할 것 같고요. 일단 절반 물량은 매도를 좀 걸어 놨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바로 위로 슈팅이 좀 나오면서 절반 물량 체결이 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또 매도를 했고요. 자, 현재 좀 흔들긴 하고 있지만 저는 제 매수가에다가 스탑로스를 걸어뒀기 때문에 뭐 물량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75% 정도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자, 요거는 홀딩을 하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제일약품이 제 매수가를 터치를 해서 스탑로스로 매도 걸어둔 물량이 지금 매도가 나갔습니다. 자, 여기서 상승을 잘 줬는데 좀 크게 흔드는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제 매수가를 터치를 했네요.
아쉽지만은 뭐 추가 수익으로 뭐 물량은 한 20%, 25% 정도 되는 물량이었는데 한 5% 가까이 수익권에 있던 수익률이 없어졌지만 어쨌든 저는 뭐 제 원칙대로 매매를 해서 상관은 없습니다. 수익으로 잘 마감이 됐고요. 제일약품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네, 소록수 매수 대기를 좀 해봤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소록수 매수가 됐고요. 매도 주문이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소록수 절반 물량이 체결이 됐고요. 자, 여기 고점 뚫고 VI 들어가는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주춤주춤하고 시간을 좀 끌면 전량 익절을 할 수도 있고요. 자, VI에 들어갔네요. 자, 이러면 VI 이후에 갭 띄우는 상황을 좀 보고 아니면 뭐 개파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상황을 좀 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갭이 살짝 떠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매도를 했고요. 나머지 물량은 제 매수가에다가 스탑로스 걸어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소록수도 결국에는 스탑로스 걸어둔 자리에서 매도가 나가고 제 매수가를 터치를 해서 전량 매도가 됐습니다. 자, 오늘 욕심부리는 종목들이 상승을 계속 이어가질 못하고 아래쪽으로 하락을 해서 제 매수가를 터치를 해서 추가 수익을 좀 내질 못하고 마감이 되네요. 어쨌든 수익으로 잘 마쳤고요. 네, 소록수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매, 매수 주문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캐시코트를 매수를 좀 해봤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돌파가 나왔고요. 절반 물량 좀 매도가 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매도를 또 했고요. 자, 제 매수가 터치하면은 전량 익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이제 매수가를 터치를 해서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자, 아래로 좀 더 빠지고 있고요. 오늘 추가로 조금 한 75% 정도 매도를 하고 일부 물량 들고 가는 종목들이 전부 다 수익을 더 크게 내주질 못하고 대부분 다 매수가를 터치를 해서 조금 아쉽네요. 자, 캐시코트렐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예, 두산중공업 매수대기를 좀 해봤고요. 자, 아침서부터 거래가 좀 터지면서 강하게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자,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이 그냥 제 매수가를 두질 않고 고점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벌써 상승이 나왔는데요. 대략 한 3% 정도가 또 상승이 나왔죠. 이 대형주가. 자, 3% 정도 상승이면은 소형주 개별주로 따지면 한 2배 이상 상승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여기서 떨어져도 저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좀 아쉽네요. 조금 조정 줬다가 요런 자리 좀 붙여서 한 차례 하락을 주고 매수 체결이 된 이후에 상승이 나왔다면 빠르게 또 수익을 낼 수 있었을 종목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4종목 정도 좀 매매 대응을 해봤고요. 캐시코트렐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시코트렐은 지난주에 제가 상한가 들어가는 자리이고 매물대는 돌파를 완전히 하질 못했지만 그래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이런 꼬리 매물대까지 갭으로 돌파하는 위치가 나오고 아래 꼬리에서 그런 자리를 또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죠.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매매 대응을 하기는 조금은 부담스러웠고요. 저는 확실하게 시가를 돌파를 한 이후에 이렇게 이제 양봉이 만들어지고 그 시가 지지력을 확인을 하는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짧은 구간 좀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진폭을 계속 가져가면서 결국에는 이탈이 나왔죠. 이런 저점 자리를. 그리고 좀 아래쪽으로 빠졌지만 자, 그 자리를 다시 돌파를 하고 거래를 터트리는 요 자리가 다시 이제 지지를 보이면서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캐시코트를 2번 매매를 했죠. 요 자리에서 이제 한번 매매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요 오늘 분봉상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하는 요 봉을 보고 매매 대응을 해서 이렇게 이제 수익 줄 때 수익을 챙기고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장 막판에는 살짝 아래쪽으로 뺐지만 어쨌든 캐시코트렐은 좀 매매할 자리가 있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매물대 돌파와 전고점 돌파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또 내용을 공유한 공부 영상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 그것과 관련해서 돌파 매매로 좀 집중적으로 매매 대응을 하는 종목들을 대응을 해 봤고요. 오늘 매매 영상을 참고로 또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KC 코트렐 매매는 이렇게 해서 좀 마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제일약품을 매매를 좀 했습니다. 자, 제일약품도 요 자리에서 돌파 매매 대응을 좀 했죠. 자, 분봉상 이제 돌파 매매 대응을 한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조정 자리에서 매수가 돼서 분할로 상승이 잘 나왔기 때문에 수익을 잘 챙겼습니다. 자, 이렇게 5% 이상 수익권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를 줬죠. 여기서 좀 크게 흔들고 제가 여기서 매수가 자리에다가 스탑로스를 걸어두는 바람에 이제 여기서 매도가 나갔죠. 그래서 저는 수익으로 마감이 됐지만 그 자리를 또 지지를 하고 반등을 또 크게 줬습니다. 결국에는 이 자리가 이제 돌파된 고점으로 인해서 지지 저항 라인으로 또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자, 제일약품 같은 경우도 일봉상의 자리가
월봉으로 보면 신고가로 들어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신고가로 들어가는 영역에서의 매매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대응할 자리가 있으면은 대응을 하는 게 좋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영상에서 많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분봉상으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자리에서 매수를 한 거고요. 이런 자리에서 대응을 했더라도 됐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조금 싸게 잡으려고 했다면 체결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대응을 해서 또 수익을 잘 내고 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으로 소록수라는 종목을 또 매매를 했습니다. 소록수는 신규 상장주죠. 지난주에 상한가에 들어간 이후에 오늘 2차 상승으로 거래를 더 터뜨리면서 또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자, 이 종목도 결국에는 신고가죠. 예, 신고가이기 때문에 장 초반에 이렇게 상승을 줬다가 아래쪽으로 빠졌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자리가 또 신고가로 들어가는 고점 돌파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매매 대응을 해서 이렇게 또 수익을 낸 겁니다. 물론 더 상승이 나올 것을 기대를 하고 75%의 물량 정도는 제가 분할로 수익을 챙겼고 나머지는 또 스탑로스를 걸어뒀는데 여기서 또 스탑로스로 물량이 이제 체결이 됐죠. 자, 그 이후에 또 그 자리를 지켜주고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바로 상승이 나왔으면은 추가로 한 6%나 더 수익을 챙길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겠죠.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으니까 뭐 이런 자리 이탈이 나왔으면 당연히 이제 위험 대응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충분히 더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기회는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저는 여기서 75% 정도의 물량을 수익을 챙기고 잘 마무리가 또 된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돌파 매매 종목으로 다 좀 대응을 해봤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두산중공업을 좀 대응을 했어요. 자, 두산중공업은 일봉상의 위치가 또 신고가를 뚫고 가는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종가상으로 저항을 받는 자리인 이 자리를 뚫고 가는 자리였어요. 대략 한 뭐 15,500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자리에다가 제가 선을 그어놨죠. 자, 이봉을 보고서 돌파 매매 대응을 하려고 봤다면 여기서 아마 제가 조정 라인에서 매수 체결이 되고 좀 수익권으로 진행이 됐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상승이 나온 이후에 제가 이 종목을 체크하는 바람에 저는 이제 좀 아래쪽에다가 매수 대기를 좀 해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조정을 안 줬죠.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바람에 이 종목은 이제 대형 우량주에 속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요 구간이 대략 3%가 넘는 구간이 수익권이 나왔습니다. 4.78%의 수익권이 발생을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거의 뭐 중소형주로 보자면 한 8% 이상 수익이 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또 아쉽게 수익을 내지 못하는 종목이었고 일봉상의 돌파 자리를 보고 의미 있는 자리를 체크한 이후에 분봉상에 그 자리를 타점을 잡아서 이렇게 매매를 하면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 대해서도 제가 어제 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린 내용이 있고요. 결국에는 크게 상승을 준 이후에 하락을 주고 그 자리를 또 지지를 해주고 반등이 나오죠. 자, 이런 자리에서도 대응을 했다면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매매 대응을 하진 않았지만.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돌파 매매로만 종목들을 좀 대응을 해 봤고요. 결과적으로는 좋은 수익으로 잘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매매는 좀 마무리를 했고요. 특징주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바이오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좀 강하게 들어갔는데요. 자, 이 종목은 아래쪽에서 한 차례 굉장히 크게 강하게 상승을 줬던 종목입니다. 팬데믹 확산으로 인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종목이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슈로 강하게 상승해 나왔고요. 한 차례 크게 상승을 준 이후에 이렇게 이제 위쪽에서 횡보를 하는 기간을 가졌죠. 자, 그 자리를 오늘 또 깔끔하게 돌파를 하는 상한가봉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런 윗꼬리 라인까지 돌파를 하는 상한가봉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거래대금 또한 전고점 거래대금을 깔끔하게 넘기는 아주 좋은 차트의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분봉상의 움직임도 한 차례 강하게 오전에 일찍 상한가에 들어간 이후에 흔드는 구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상한가를 강하게 굳혔습니다. 자, 아주 좋은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또 움직임을 잘 관찰을 해야 될 종목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대한해운인데요. 대한해운도 오늘 상한가에 굉장히
빠르게 들어가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아래쪽에서 큰 반등 없이 좀 횡보를 길게 가져가다가 오늘 거래 대금을 역대급으로 터트리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대한해운과 페노션 그리고 먼저 크게 상승이 나온 HMM이라는 종목 모두 이 해운업 관련한 종목들이고요. 최근 해운 운임 지수가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대한해운도 강하게 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분봉상 굉장히 빠르고 급하게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살짝 흔들긴 했지만 상한가에 빠르게 굳혔고요. 아래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상한가 봉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횡보하던 일정한 박스 구간을 처음 돌파를 하는 깔끔한 상한가 봉이 만들어졌고 거래대금 또한 뭐 한 1,000억 이상 터지는 뭐 양호한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 또 한 차례 갭이 크게 뜰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좀 큰 매물대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대응을 할 자리가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페노션도 강하게 좀 움직였어요. 마찬가지로 해운 지수가 해운 운임 지수가 급상승을 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이 종목도 일정하게 저항받던 자리를 오늘 깔끔하게 돌파를 하는 돌파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상한가 봉은 아니지만 그래도 양호한 모습으로 돌파가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자, 거래대금이 무려 2,600억이 터졌습니다. 양호한 모습으로 돌파가 나오고 거래대금 또한 괜찮은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차후의 움직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성 ENG라는 종목도 오늘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 바이든 수혜주죠. 친환경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고 태양광 발전에서 좀 강하게 움직이는 대장주입니다. 자, 아래쪽에서 보면은 3파동이 넘게 나오는 연장파동 구간이고요.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구간으로 진입이 됐습니다. 500원대에서 지금 4,000원대니까 거의 7배에서 8배 가까이 올랐죠. 파동상으로도 연장파동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구간이고 아주 위험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좀 좋은 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거래대금 돌파가 일어나고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거래대금 또한 무려 거의 7천억에 가까운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거래를 한다라는 의미겠죠. 자, 오늘 한호가 부족한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한호가 부족한 상한가이기 때문에 뭐 상한가에 준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일단은 거래대금이 역대급으로 터졌고 또 전고점을 깔끔하게 돌파를 하는 봉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기는 하되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대응을 한다면 굉장히 보수적인 대응을 해야 되겠죠. 칼같이 손절 라인이 이탈이 나온다거나 한다면 칼 같은 대응으로 손실을 크게 보는 것을 꼭 방지하는 그런 매매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뭐 큰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정고점을 결국에는 이런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이 정고점도 돌파를 하고 최고가인 고점 라인을 터치를 하고 살짝 윗꼬리를 달았어요. 굉장히 강력한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또 한 차례 상승이 나오면서 지난 금요일 고점을 또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렇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약간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시장을 예측하는 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방향을 맞추기 위함이 아니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반복적인 학습에 의해서 예측을 통한 대응을 하기 위함이지 맞추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맞추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측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은 저렇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좋은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했고 또 기업들의 빅테크 기업들의 좋은 실적이
또 이런 상승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긴 하지만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는 호재성 재료 외에는 아직까지도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빅호재거리는 없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지금 구간은 사실 보수적인 대응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참고하시고 또 여러분들 기준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내용은 간략하게 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제이 리더였습니다.